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정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 AN에 대해서 수열 AN과 첫 번째 항이 0보다 큰 등비 수열 BN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킨다. 그랬을 때 B1 곱하기 B3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. 결과적으로 BN 등비 수열의 첫 번째 항과 공비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조건을 보면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다음과 같다라고 했어요. 그랬을 때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의 곱이 4가 된다라고 했습니다. 뭐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죠. 그냥 n 대신에 1부터 4까지 넣어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1을 넣어보면은 즉 a1은 n 대신에 1을 넣으면 sin 2분의 파이는 1이죠.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 됩니다. 따라서 알파만 살아남겠죠. 이렇게. 그 다음에 a2라는 건 n 대신에 2를 넣어주면은 사인의 파이니까 0으로 지워질 거고 코사인의 파이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. 그래서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구나. 이렇게.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마찬가지로 이번엔 n에다가 3을 대입해주면은 사인 2분의 3파이 몇이에요? 1이죠.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죠.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.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3파이는 0이죠.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구나.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항은 n 대신에 4를 대입하는 거니까 n 대신에 4를 대입해 보면은 사인의 2파이 0으로 지워질 거고 코사인의 2파이 1이죠. 따라서 얘는 베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. 되겠죠? 자, 그러면 뭐 한번 다섯 번째 항도 구해볼까요? n에다가 5를 넣어보면은 사인 2분의 5파이 몇이에요? 1이죠. 그래서 알파.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5파이는 0이죠. 그래서 날라갑니다. 그러면 결국에 뭐예요? 반복되겠구나. 왜냐면 얘네가 주기가 있잖아요. 따라서 이 AN이라는 수열 역시 이 네 항을 반복하는 주기 수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어쨌든 4개 곱하라라고 했으니까 곱해보면 뭐예요?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이 되겠죠. 는 요거는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지금 4라고 알려줬네요. 따라서 알파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. 자, 근데 문제에서 알파 베타는 정수라고 했고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했어요.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한 알파 콤마 베타의 경우는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했죠. 즉 2,1이 되거나 혹은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. 요 두 가지 경우밖에 없겠죠. 그래서 케이스 분류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첫 번째 항이 0보다 큰 등비 수열에 대해서 두 급수의 합이 6으로 수렴할 때 bn을 결정하라라는 문제입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bn은 등비 수열이에요. 근데 얘는요 주기 수열이죠. 그러면 요 곱한 수열도 등비 수열이 되겠죠. 그래서 요거에 한번 경향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n 대신에 1을 넣어보면 즉 나열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. n 대신에 1을 넣으면은 a2 곱하기 b1이죠. 더하기 n 대신에 2를 넣으면은 a에 6 곱하기 b의 2가 되겠죠. 이 녀석들을 계속해서 더할 거예요. 자, a2라는 건 뭐였어요? 마이너스 베타죠.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베타 b1이 될 겁니다. 플러스 자, a6이라는 건요. 잘 보면은 an이라는 수열이 뭐예요? 주기 수열이었기 때문에 이 항번호 자체가 어때요? 등차 수열이죠. 공차가 4예요. 그러면 4씩 건너뛰면 되겠죠. 자, 지금 첫 번째 항 자체가 요거였어요. 마이너스 베타였어요. 다시 요 녀석의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베타부터 시작했다고요. 그러면 그 다음 항은요. 4칸을 띄는 거니까 하나, 둘, 셋, 넷이니까 다시 돌아오겠죠. 그러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라는 거예요. 누가? 이 녀석 자체가 마이너스 베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주기 수열이기 때문에. 따라서 얘는 그냥 얘가 마이너스 베타니까 결국에 bn의 급수가 된다라는 거죠. 이렇게. 그래서 bn이라는 수열이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1 마이너스 r분의 공비를 r이다라고 할게요.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b1이 되겠죠. 이렇게. 괜찮나요? 자, 그 다음에 이 녀석은요. 얘도 마찬가지죠. 첫 번째 항만 생각하면 되는데 요거 n에다 1을 넣으면 어디부터 시작해요? 얘는 알파부터 시작하죠. 마찬가지로 공차가 4이기 때문에 하나, 둘, 셋, 넷이니까 다시 돌아오죠. 그래서 얘는 알파만 곱해주면 됩니다. 누구의? 요 등비급수의 합에 알파만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죠. 전부 다 묶이는 거죠. 알파로 사실. 자, 그러면 요 B2N이라는 수열은 어때요? 우리 등비수열에다가 2N이라는 건 짝수 번째 항이죠. 나열을 해보면 B1, B2부터 시작하죠. B2, B4, B6 이렇게. 그러면 얘네들의 간격을 보면은 두 칸씩 차이 나니까 공비의
제곱이 되겠죠. 한 칸 떨어질 때마다 공비의 제곱을 곱하는 거다. 따라서 공비가 R의 제곱으로 바뀔 겁니다.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인데 공비가 뭐가 된다? R의 제곱. 1-R의 제곱분의, 자, 첫 번째 항은 이때는 뭐예요? n에다가 1을 넣은 B2가 바로 첫 번째 항이 됩니다. 거기에다가 누구? 알파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죠. 괜찮죠? 그게 지금 6이 된다라고 했습니다. 이렇게. 자,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식을 먼저 한번 잘 생각을 해볼게요. 이 식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일단은 공비는 1이 아니죠.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. 그래서 양변을 1-R로 약분을 해보면 뭐만 남아요? 1 플러스 R만 남죠. 그리고 B2라는 것을 B1 곱하기 R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지금 문제에서 B1도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약분을 해주면 되겠죠. 그래서 B1 약분, B1 약분 이렇게. 그래서 남는 거 다시 한번 써보면 양변에 R, 1 플러스 R을 곱해볼게요. 마이너스 베타에 대해서 R 더하기 1은 알파 R이 되겠죠. 이렇게. 그럼 여기서 사실 우리는 R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. 어차피 알파 베타는 알 수 있잖아요. 둘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. 그래서 얘를 R에 대한 식으로 잘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베타 R 넘기면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해서 R은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. 따라서 R이라는 값은 알파 더하기 베타 분의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. 되겠죠? 자,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알파의 값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알파 베타가 가능한 게 두 가지였기 때문에. 자,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해 볼게요. 자, 위로 올라갈 때는 2,1을 채택한다라고 해볼게요. 그러면 알파가 2이고 베타가 1인 거니까 R이라는 값은 3분의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밑에서는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. 그럼 이때 R의 값은 두 개 더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. 이렇게. 그래서 가능한 R의 값은 요거 또는 요거구나. 전부 다 지금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가능한 공비의 값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은 뭐겠어요?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조건은 얘도 안 썼고 얘도 안 썼잖아요. 아직. 이 극한값 자체, 즉 급수가 6이 된다라는 거 아직 안 썼습니다. 그리고 첫 번째 항이 0보다 크다라는 것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. 그럼 뭐 어떻게 쓰면 될까요? 여기서 쓰면 될 것 같은데요. 자, 그러면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B1이라는 건 6 곱하기 1 마이너스 R이다. 여기서 써주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B1이라는 것은 사실 양변의 베타1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베타 분의 6 곱하기 1 마이너스 R이다. 이렇게 쓸 수 있죠. 자, 그래서 첫 번째 경우 먼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. R이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는 1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6 그거를 누구로? 베타로 나눠주세요. 이때 베타는 뭐예요? 알파 콤마 베타, 즉 1이 되겠죠?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. 얘 어때요? 0보다 작죠. 그래서 탈락이겠죠. 당연히 얘는 안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당연히 이때가 정답이 되겠죠. 이때. 자, 그래서 이때는 R이라는 값이 뭐예요?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1 더하기 3분의 2에서 6을 곱한다. 그거를 누구로 나눠주면 돼요? 베타로 나눠주면 되겠구나. 이때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양변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2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3. 그래서 3 더하기 2가 돼서 B1의 값은 5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. 모든 조건 만족시키죠. B1이 0보다 크다라는 것도 만족을 시킵니다. 그럼 뭐 끝났네요. 그래서 첫 번째 B1이라는 값은 5가 될 거고 공B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아니라 2가 되겠죠. 요거 탈락이었습니다. 그래서 B1 곱하기 B3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5 곱하기, 자, B3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 마이너스 3분의 2를 몇 번 곱해주면 돼요? 2번 곱해주면 되겠죠. 그래서 5 곱하기 9분의 4, 5, 20 이렇게 되겠네요. 그래서 9분의 5, 20, 100 이렇게. 자, 서로 소이기 때문에 두 개 더해주면 정답은 109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. 2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째 항이 양수이고 공비가 유리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킬 때 급수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. 자, 일단은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공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어야겠고, 그 다음에 가라는 조건을 보면은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합이라는 건 A로 묶어주면 1 더하기 R이라고 쓸 수 있죠. 그게 지금 10보다 작다라는 겁니다. 뭐 대수적으로 얘를 더 해석할 수 있는 건 쉽지 않아 보여요. 그냥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고, 그 다음에 나라는 조건은
수열 AN의 정수인 항의 개수가 3개이고 그 세 항의 곱이 216이다 라고 했네요. 상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. 그냥 정수가 3개인 거고 그 3개를 곱해서 216이 된다라는 거죠. 근데 문제는 뭐예요? 그 세 항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. 그리고 그 세 항이 인접해 있는지 아니면 떨어져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자,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. AN이라는 수열을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 이렇게 쭉 나갈 겁니다. 자, 근데 우리가 이제 정수인 항이 몇 개라고요? 3개라고요.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3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이렇게 3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3, 4, 5 이렇게 3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.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건 뭐예요? 그쵸? 연속적인 거 봤죠? 연속적인 항들이 정수가 된다라는 걸 살펴봤어요. 그런데 꼭 그래야 되지 않죠? 띄어서 정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첫 번째 항 정수, 세 번째 항 정수, 네 번째 항 이렇게 정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첫 번째 항 두 칸을 띄어서 이렇게 정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됩니다. 연속적일 수밖에 없어요. 왜 그러냐면 공비가 유리수이기 때문이에요. 자,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몇 번째 항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항을 K라고 해볼게요. AK, K 번째 항. 그럼 그 다음 항은 AK 곱하기 R이 될 거고 R의 제곱 이렇게 나가겠죠. 그런데 R이 유리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R을 적당한 A분의 B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죠. 그러면 얘를 그대로 넣어보면은 A분의 B가 될 거고 그 다음 항은 AK 곱하기 또 곱해주는 거니까 A 제곱분의 B 제곱이 되겠죠. 한 번 더 해볼까요? AK 곱하기 A 세제곱분의 B 세제곱이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한 게 뭐예요? 얘네들이 꼭 연속해서 나와야 되냐라는 거죠. 한 칸을 건너뛰어서 정수가 나올 수 있냐라는 겁니다. 혹은 두 칸을 건너뛰어서 정수가 발생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그 말은 여기서 보면은 얘네들은 지금 인접한 항이에요. 그러면 얘가 정수가 되면 얘를 건너뛰고 얘가 정수가 될 수 있냐라는 거죠. 그럴 수 있나요?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자, 얘가 정수예요. 얘가 정수예요. 그 말은 AK라는 게 AK 곱하기 A 제곱분의 B 제곱 이 값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? 얘가 정수라고요. 얘가 정수라고요. 그러면 AK라는 것 자체가 누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? A 제곱을 가지고 있어야겠죠. 약분이 돼야겠죠. 그래야 정수가 될 테니까. 따라서 AK라는 건 적당한 A 제곱의 배수가 돼야겠구나. 그래서 우리가 A의 제곱 곱하기 M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. M은 정수입니다. 그러면 어때요? AK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가정이 뭐였죠? 얘를 건너뛰고 즉 이 녀석이 정수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틀렸죠. AK가 A제곱의 배수면 AK는 A의 배수이기도 하죠. 따라서 넣어보면 실제로 얘도 정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따라서 뭐예요? 건너뛰어서 얘가 정수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. 되겠죠? 마찬가지 논리를 어떻게 써요? 두 칸을 건너뛰어도 안 되겠죠. 얘가 정수라는 것은 AK가 A의 세제곱의 배수, 즉 A 세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 말은 얘도 정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공비가 그쵸, 유리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구나라는 거. 따라서 어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인접한 연속적인 세 항의 곱이 세 항 자체가 정수가 될 수밖에 없다. 자, 그러면 몇 번째 항인지 모르니까 그냥 P라고 해볼까요? 그 다음 항은 PR, 그 다음 항은 PR의 제곱이 되겠죠. 그래서 그거 세 개를 곱해준 게 뭐가 된다? 216이 된다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은 P 세제곱, R의 세제곱이니까 얘가 216. 따라서 216은 우리 6의 세제곱이죠. 그래서 PR이라는 게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. 그러면은 PR이 6이니까 가운데 항이 몇인지는 모르지만 몇 번째 항인지는 모르지만 6이 될 거고 그 다음 항은 R 곱해주면 되니까 6R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건 어때요? 얘는 P인데 P라고 쓰지 말고 R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게 낫겠죠. 그래서 P분의 6이, R분의 6이 됩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여기까지 쓰면 우리가 어떤 조건을 쓴 거죠? 착각하면 안 됩니다. 이것만 쓴 거예요. 이 세 항의 곱이 216이 된다라는 것만 쓴 거지 그 세 개가 전부 다 정수가 돼야 되고 세 개만 있어야 된다. 이거는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. 자, 그래서 얘를 한번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. 자, 그러면 얘가 정수일 때를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6R이라는 녀석이 플러스 마이너스 1, 뭐 그냥 나열해 주면 되겠죠. 플러스 마이너스 2, 플러스 마이너스 3, 플러스 마이너스 4,
플러스 마이너스 5도 있고,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6은 안 되겠죠? 요거 때문에 등비 급수가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탈락입니다. 그러면 뭐 커다랗게 보면 그 경우의 수 몇 개예요?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붙으니까 총 10개가 되겠죠. 굉장히 많아 보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금방 지워집니다. 자, 그래서 첫 번째 6r이 1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6r이 1이라는 건 r이라는 값이 6분의 1이라는 거죠. 6분의 1. 자, 그러면 나열을 해보면 첫 번째는 첫 번째 항이라고 하면 안 되죠. 얘가 첫 번째 항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첫 번째는 36, 그 다음에 6, 그리고 6r이니까 1이 되겠죠. 그럼 이 경우는 어때요? 우리가 뒤랑 앞을 보면 돼요. 자, 먼저 뒤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. 자, 뒤의 항은 공비를 계속해서 곱할 거기 때문에 6분의 1, 36분의 1 어때요? 정수가 더 이상 발생될 수 없겠죠. 그래서 만족시킵니다. 뒤의 항은. 근데 이제 앞에가 문제죠. 앞에는 어때요? 6분의 1이 공비니까 반대로 6을 곱해주면 되겠죠. 6을 곱해주면 어때요? 216이 아니라 216 맞죠? 216 이런 식으로 쭉 나가죠. 계속해서 정수가 발생되네요. 그러면 3개가 아니네요. 그거 막아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? 그쵸? 얘가 첫 번째 항이면 되죠. 얘가 첫 번째 항이면 정수가 3개라는 게 유일하잖아요. 3개가 된다라는 거 만족시키니까. 그런데 그쵸? 그래서 얘가 있는 거구나. 케이스 줄여주는 거죠.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합이 10보다 작다라는 거를 이렇게 대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케이스 분류하는 문제였던 겁니다. 그럼 더하면 어때요? 10보다 커지기 때문에 탈락이 된다라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금방 할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탈락.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도 해봐야죠. 6r이 마이너스 1일 때. 자, 이때는 r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나열해보면 마이너스 36, 그 다음에 6,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겠죠.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뒤에는 더 이상 정수가 발생될 수 없습니다. 괜찮죠? 그 다음에 여기는요. 얘도 마찬가지로 넣어보면은 어때요? 계속 정수인데 그거를 막아주려면 얘가 첫 번째 항이 될 수밖에 없다. 그런데 더해주면 어때요? 요거 때문에 안 되겠네요. 첫 번째 항이 양수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탈락이죠, 얘도. 그래서 탈락. 그냥 여기서 바로 지워볼게요.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는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, 즉 얘가 2일 때 먼저 해볼까요? 2일 때. 따라서 r이 몇이 돼요? 3분의 1이 된다라는 거니까 r이 3분의 1이면 첫 번째는 6, 3, 18, 6 그리고 6r이니까 2가 되겠죠? 3분의 1 곱하니까. 그래서 마찬가지 논리로 여기 뒤에는 어때요? 더 이상 정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. 오케이. 자, 그러면 얘가 문제죠, 이제. 요거 앞에 항은 3을 계속해서 곱해주니까 정수가 계속해서 발생돼요. 그거 막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? 얘가 첫 번째 항이 돼야 된다고요. 그런데 양수도 만족시키는데 더하면 10보다 크잖아요. 그래서 얘도 탈락이 되겠죠. 괜찮죠? 자,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마이너스 2일 때. 그럼 부호만 바뀌죠? r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.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 18이 될 거고, 그 다음에 6,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되겠죠. 자, 마찬가지로 여기 뒤에는 더 이상 정수 없습니다. 괜찮고, 그 다음에 여기 앞에는 계속해서 정수인데 막아주려면 얘가 첫 번째, 얘도 안 되겠죠? 음수이기 때문에. 그래서 탈락입니다. 금방 하겠죠? 이렇게 하면. 자,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도 탈락.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, 즉 3일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. 6r이 3이 된다라는 것은 r이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고, 그 다음에 첫 번째부터 나열해보면 12, 그리고 6, 그리고 그 다음 항은 3이 되겠죠.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3 이후에는 더 이상 정수가 발생되지 않는다. 오케이.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? 2를 계속 곱할 거니까 얘도 또 계속 발생되겠죠. 그거 막아주려면 얘가 첫 번째 항인데 안 되겠죠. 더해서 10보다 커져버리기 때문에 탈락. 자, 그럼 마이너스일 때는요. 금방 해볼게요. 마이너스. 그럼 얘가 마이너스로 바뀔 거고 또 뭐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요? 이렇게 되겠죠. 마이너스 마이너스.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 이후에는 오케이 가능하고, 얘는요 막아주려면 얘가 첫 번째 항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안 되겠죠. 음수이기 때문에 탈락.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도 우리 방금 한 거죠. 끝났습니다. 플러스 마이너스 4일 때 여기서 뭔가 이제 좀 잡힐 것 같아요. 자, 4일 때부터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r이라는 값은 3분의 2가 된다라는 거고, 자, 넣어보면은 2분의 3을 곱해주는 거니까 6에다가 그러면 3, 3, 9가 되겠죠. 9. 그 다음에 6, 그 다음 항은요 3분의 2 곱하면은 4가 되나요? 이렇게.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때요? 4에다가 3분의 1을 아무리 곱해도 정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. 오케이.
자, 그 다음에 이제 요거. 여기 이제 앞으로는 어때요? 9에다가 뭐를 곱해요? 역수를 곱하는 거니까 2분의 3을 곱할 거예요. 오, 그러면 얘가 정수가 되지 않잖아요. 절대로 정수가 나올 수 없어요. 이 앞에 항은. 그러면은 얘가 굳이 첫 번째 항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겁니다. 근데 두 개 더해서 10보다 커져 버리기 때문에 앞에서 첫 번째 항이 나올 수 있겠구나. 요렇게. 그럼 어때요? 그 앞은 9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요? 2분의 3을 곱하니까 사실은 얘도 한번 곱해볼게요. 그러면 2분의 9, 3, 27이죠. 2분의 27이 그러면 첫 번째 항이 되면 어때요?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 같지만 이거 더하면 안 되겠네요. 두 개를 더해서 10보다 작아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얘네들을 이 첫 번째 항이 왼쪽에 땡긴다라고 해도 어때요? 두 개 더하면 10보다 커질 수밖에 없죠. 거의 9보다 큰데 9보다 조금 큰 숫자들을 더하면은 두 개 더하니까 10보다 커지겠죠. 그래서 얘도 탈락이네요. 좀 아깝네요, 이거는. 그래서 탈락.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때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즉 유갈이 마이너스 4일 때 얘가 마이너스. 그러면은 괜히 지웠네요. 마이너스 3분의 1, 마이너스 9가 되겠죠. 부호만 바뀌니까. 그 다음에 가운데 6, 그리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 이후는 정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. 오케이.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는 어때요? 여기 앞에서는 이제 얘가 첫 번째 항이 될 수는 없고 그 다음 항은 어때요? 그러니까 그 다음이라기보다 그 앞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9에다 2분의 27이 되겠죠. 2분의 27. 그럼 어때요? 얘가 첫 번째 항이 되면 딱 될 것 같아요. 얘가 첫 번째 항이면 이거 두 개 더하면 10보다 작죠. 그리고 첫 번째 항이 양수죠. 모든 조건 만족시키네. 그럼 얘가 답이 되겠죠. 자, 얘도 마찬가지예요.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모든 경우를 한 번에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맞는 거 하나 찾았잖아요. 조건 모두 만족시키는 거 찾았으니까 얘가 정답이 되겠죠. 플러스 마이너스 5일 때는 볼 필요가 없겠죠. 그러면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될 거고. 자,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. 첫 번째 항 양수. 오케이. 그리고 두 개 더하면 10보다 작다. 오케이. 그리고 여기 앞에는 어때요? 얘가 첫 번째 항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정수가 밖에 안 나오냐? 얘도 만족시키죠. 왜? 마이너스 4 이후에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아무리 곱해도 정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조건을 만족을 시킨다라는 거죠. 끝났네요. 그래서 자, 첫 번째 항은 결국에 2분의 27이었던 거고 공비는 뭐였던 거예요? 마이너스 3분의 2였던 거죠. 이렇게. 그래서 정답을 구해보면은 1 마이너스 r분의 a니까 2분의 27이 되겠죠. 이렇게. 그래서 분모 분자에 6을 곱할까요? 그럼 6 더하기 4 분의 6을 곱해보면 81. 그래서 10분의 81이 되니까 두 개 더해주면은 최종적인 정답은 91이 되겠습니다. 되겠죠? 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등비수열 an이 다음을 만족시킬 때 모든 첫 번째 항의 값의 합을 k라고 했을 때 k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 등비급수가 9분의 7로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1-r분의 a라는 값이 9분의 7이 되겠구나. 그래서 관계식 하나.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데 요거를 바로 우리가 풀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넣어주면 될 것 같죠. 그래서 an이라는 건 ar의 n-1제곱이고 a의 n 플러스 1이라는 건 ar의 n제곱이 되겠죠.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는 거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r의 n-1제곱 플러스 2ar의 n제곱이 되겠죠. 그거의 절대값이 됩니다. 그럼 요거 절대값 안을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ar의 n제곱이 공통인수가 되겠죠. 이렇게. 그러면 r분의 1 플러스 2가 되겠죠. 이렇게. 그럼 결국에 지금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거니까 요 녀석은 어때요? 당연히 양수죠. 그래서 절대값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따라서 r분의 1, 그냥 통분까지 할까요? 1 더하기 2r이다 라고 쓸 수 있죠. 그거 곱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r의 n제곱이 되겠죠. 이렇게. 그럼 얘는 사실 어때요? 얘도 등비수열이죠. 등비수열인데 공비가 그쵸, 절대값 r이 된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요거 자체를 우리 나열을 해보면 n 대신에 1을 넣으면 절대값 a r이 될 거고 그 다음 항은 절대값 ar의 제곱, 그 다음 항은 절대값 ar의 세제곱, 뭐 이렇게 계속 나가겠죠. 그럼 결국에 뭐를 곱하는 거예요? 여기다가 절대값 r을 곱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. 우리 절대값은 분배가 가능하니까. 즉 여기서 ar 곱하기 절대값 r 이렇게 쓸 수 있죠.
얘도 마찬가지로 AR 곱하기 절대값 R의 제곱이다.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. 따라서 공비 자체가 R의 절대값이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넣어보면은 이 등비급수는 1 마이너스 절대값 R분의 첫 번째 항이라는 것은 절대값 AR이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. 그게 지금 뭐가 된다? 문제에서 3 곱하기 절대값 A라고 했네요. 그러면은 A 하나 날라가죠. 요거는 마찬가지로 절대값의 성질에 의해서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R이라고 쓸 수 있고 A가 날라갑니다. 이렇게. 자,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정리를 해보면 곱하는 거니까 R 곱하기 1 마이너스 절대값 R 분의 절대값 R에다가 1 더하기 2R이 되죠. 이렇게. 그 녀석이 지금 3이 된다라는 거죠. 그럼 뭐 절대값을 포함한 그냥 방정식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절대값 R만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거나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. 그래서 좀 지워보고요. 그대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냅둬야죠. 자, 그래서 R이 0보다 클 때는 R이 0보다 크고 즉 1보다 작은 거죠. 0과 1 사이에 있을 때 N은 등비급수가 수렴하니까 R이 그대로 나오니까 약분이 되겠죠. 요거 그대로 복사할게요. 복사를 해서 R이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나와서 약분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? 1 더하기 2R은 양변에 1 마이너스 R을 곱하니까 3 마이너스 3R이 되겠죠. 그래서 넘어가면 5R은 넘기고 넘기니까 2가 되겠죠. 따라서 R이라는 값은 5분의 2가 나오게 됩니다. 어때요? 조건 만족시키죠? 0과 1 사이에 있는 것도 만족을 시킵니다. 그럼 아무래도 얘가 아니죠. 모르죠. 모든 A1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. 두 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두 번째 R이 그러면 0보다 작고 누구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클 때에는 이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? 마이너스로 약분이 되겠죠? 그래서 1 더하기 2R이라는 건 다시 천천히 쓸까요? 마이너스에 1 플러스 R이 되겠죠? 분모도 지금 절대값 요거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 거니까. 그리고 플러스 1 더하기 2R. 이 녀석이 지금 3이 된다. 그래서 양변에 곱해주면은 1 더하기 2R이라는 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R이 되겠죠. 그래서 넘겨보면 5R이라는 건 넘기면 마이너스 4. 따라서 R은 마이너스 5분의 4가 된다라는 거죠. 어때요? 얘도 만족시키죠.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라는 거. 그래서 R의 값은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거. 자, 그러면 뭐 넣어서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를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A는 양변에 1-R을 곱하니까 9분의 7 곱하기 1-R이 되죠. 그래서 첫 번째 항이 될 수 있는 건 R이 5분의 2일 때는 9분의 7 곱하기 1 빼기 5분의 2니까 5분의 3이 되겠죠. 그래서 이때는 3, 3 지워지고 15분의 7이 됩니다.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R이 마이너스 5분의 4일 때에는 9분의 7 곱하기 1 더하기 5분의 4니까 5분의 9가 됐죠. 5분의 9 이렇게. 그래서 9 약분되면서 이때는 5분의 7이 나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지금 그거 두 개를 더해달라고 했죠. 그래서 더해주면은 15분의 통분해보면 15분의 7 더하기 37의 21이죠. 그래서 15분의 28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 뭐예요? P분의 Q니까 약분 안 되죠? 37에 그쵸? 그래서 30이 아니라 43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죠. 이렇게.